뭐 난리 나는 건 아니고. 예.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 하는데 제 인생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새끼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중요해서 그래요. 아시죠? 제 인생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진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절대 여러분들 그 몰아서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회계 세법적은요. 알았죠? 몰아서 해야겠는데 세법은 가능하지만 회계는 그게 불가능해요. 몰아서 하기가. 알았죠? 이해가 바탕이 안 돼서 암기하는 거 회계는 여러분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자, 할게요. 세법은 이렇게 하셔도 돼. 알았죠? 회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 몰아서. 나이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찍으셨어요? 네, 찍었어요.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이거 찍으실게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쪽에서 일단 먼저 출발이 되거든요. 하는 김에 세금계산서 문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세금계산서 쪽이 여러분 이론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아시죠? 실제로 보시면 제가 회계 1급 때 배우셨을 건데 우리가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 시험에 사지서는 진짜 많이 되죠. 그죠? 보시면 자, 일단은 공급하는 사업자든 저기요. 아니라고. 공급받는 사업자든 전부 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이기 때문에. 아시죠? 자, 근데 우리가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발급하냐면 판매자가 발급하는 거고 구매자는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급하는 사업자가 판매자죠. 판매자는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법인의 명칭. 하지만 구매자는 받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명 또는 명칭이 안 적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장난을 많이 쳤었어요. 아시죠? 대충 하시면 안 돼.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당연한 상식. 공급과익하고 부가세가 없으면 그 여러분들 큰일 나지. 맞죠? 당연한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회계 1급 때. 맞죠? 근데 공급 시기는 인도하는 날짜에 인도하는 날짜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날짜도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무적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의 공급 연원이는 말 그대로 인도한 날짜만을 의미해요. 인도한 날짜만. 하지만 여기는 작성 연원이는 인도한 날짜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 시기 전체를 포괄적으로 감싸는 개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작성 연원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지 공급 연원일이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은 빠져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경우는 사실과 다른 거. 이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데 이것만 매입자만 열시면 돼요. 매입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혀져 있거나 누락되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아시죠? 이건 말문제로 각 시험에 말문제 다음 중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또는 공제되는 경우는 이거 은근 내거든요 많이. 아시죠? 외워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숙제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병원 쪽은 면세입니다. 맞죠? 병원 쪽은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 부담한 거 없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병원은 여러분 진료 목적이면 면세. 병원을 만약에 진료 목적이 아니라 뭐였죠? 알죠? 우리가 이제 의료 진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건강 증진 목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과세인데 치료비였으니까 면세여서 부가세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인데요. 여기서부터 가산세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죠? 보시면.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는 종이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예요. 그렇죠?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자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끌게요. 추시면 나를 끌게. 알았죠?
주무실까봐. 실기할 때 키면 실기할 때. 이론할 때 키면 죽음이잖아. 환장이죠, 환장. 세법과 세법 이론과 히터가 만나는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라리 실기할 때 눈이 총총할 때 이거 하는 게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발급 의무자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 알았죠? 왜냐하면 시험에 갑자기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만 주는 거예요.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 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험은 법인은 전제를 까니까. 아셨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인데 종이 발급해서 가산세 때리러 가야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종이 발급해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금액 요건이 있는 거예요. 법인은 금액 요건 없이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기억해 주시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이 안 되신 개인사업자분들은 종이를 발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나도 발급할래. 나도 발급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셨대요. 문제 3을까요? 문제 안 3을까요? 문제 안 3습니다. 가끔씩 말 문제 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발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재 없습니다. 전자가 훨씬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맞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그 컴퓨터 없어가지고요. 다 편지로 썼거든요. 편지 쓸 때. 편지에다가. 진짜 짜증나요. 팍 치는 줄 알았어. 근데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메일에다가 여러분 쓰면 편지 보관도 되잖아요. 이메일에. 맞죠? 그래서 법이 당연히 세무서는 여러분 전자를 훨씬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발급식인데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알죠? 뭐냐면 우리가 원칙은 공급식이 내가 인도한 날짜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맞죠? 그런데 내가 이제 바쁘다 보면 인도하는 날짜에 바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라도 발급하면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해주냐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는 괜찮아요.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오늘이 16일이죠. 그래서 12월 16일날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깜빡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발급하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1월 11일까지는 발급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제 1월 11일 이후에 발급한 녀석들이 문제가 돼요. 아셨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할게요. 외우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는 쉽게 출제할 수도 있고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어렵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쉬운 건 해결이 되지만 쉬운 걸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내면 그게 공부 안 돼요. 아시죠? 자, 볼게요. 자, 제목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매출자 얘기하는 거고요. 가로 안에 세금계산서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매입자 얘기하는 거고요. 아시죠? 자, 그랬을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여기. 자, 5월 7일 날 내가 재화나 용역을 인도했대요. 이때가 공급식이죠. 맞죠? 원칙은 5월 7일 날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아시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발급하면 괜찮다라고 했어요, 방금. 그렇죠? 6월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적정하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6월 11일 이후서부터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일단 가산세를 때려버려요. 아시죠? 자, 근데 우리가 세법은 뭐가 있냐면 지연이 있고요. 지연 발급, 지연 수출, 지연. 지연은 여러분들 늦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안 한 것으로 그냥 미라거든요. 미수금 할 때 미자가 아직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연하고 미가 있는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학교 갈 때 9시까지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데 9시 3분에 등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각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오후 1시에 등교했대요. 또 그건 지각이죠. 세법은 그걸 지각으로 안 봐요. 그냥 안 온 걸로 봐요. 아셨죠? 그래서 뭐냐면
세법은 너무 늦으면 안 한 것처럼 많아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늦게 하긴 했는데 뭔가 살짝 늦게 한 거하고 너무 늦게 한 걸 구분하는 날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반드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렵게 출제하면 그냥 날짜만 던져줄 때가 있어요. 쉽게 나오면 그냥 용어를 던져주고, 쉽게 나오면 용어를 던져주고, 쉽게 안 나오면 날짜만 딸랑줄 때가 있어요. 아셨죠? 그럼 당연히 날짜를 딸랑주는 게 더 어렵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연하고 미를 가르는 기준이 어느 날짜냐 보시면,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해석하면 1기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죠. 7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2기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은 1월 25일이잖아요. 그죠?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연 발급 또는 지연 수치, 미발급, 미수치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얘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5월달이면 1기잖아, 1기. 자, 1기죠? 언제까지라도 발급을 하면 우리가 지연이냐면 여기 1기니까 7월 25일 요때가 기준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례로는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고받으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7월 25일을 지나서 7월 26일부터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건 미발급, 미수치로 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지연 발급은 어떻게 되고, 미발급은 어떻게 되고, 지연 수치는 어떻게 되고, 미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지연 발급은 어떻게 하냐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때려요. 퍼센트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퍼센트 가산세는요, 외워달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외워달라는 것만. 아시죠? 외워달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가산세 보는 방법은 오늘 부가가치세 신고서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외우시고. 자, 근데요, 미발급은 당연히 얘보다 제재가 세야 되겠죠. 1%보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예요. 맞죠?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외우실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라면서요. 그죠? 근데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대요. 아시죠? 그럼 여전히 미발급한 거예요. 종이 발급했으니까 전자를 발급 안 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봐요. 아시죠? 미발급이면 몇 퍼센트 곱해야 돼요? 2%거든요, 공급가액이. 근데 뭐라도 했죠. 아예 안 한 놈보다는 종이라도 했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를 깎아줍니다. 단절 깎아줘가지고 이 미발급인데 1%로 적용을 해줘요. 아시죠? 그 말은 뭐냐면 시험에 만약에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출제하면 일단은 공급가액에 넣으면 2%를 컴퓨터가 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1% 곱한 걸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지? 아시죠? 1% 외우셔야 돼. 그거는 미발급에 넣고 1% 적용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가끔 출제해요. 실제로. 아셨죠? 그래서 신고서 문제가 가산세가 안 나오면 제일 베스트이긴 한데요. 근데 거진 출제를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그래서 용어라도 외우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가산세가 좀 힘들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받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받는 자는 제재를 하나 더 할 수가 있어요. 가산세도 제재할 수 있지만 매입자는 매입세를 공제 안 해줘도 제재예요. 맞죠? 매입세 부담한 거 안 빼줘도 제재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를 안 빼준다라는 거 매입세 불공제인 거잖아요.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안 빼줘요? 10%안 빼주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는 그냥 가산세로 따지면 10% 가산세하고 똑같죠.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여러분 가산세가 최고 센 게 3%예요. 아시죠? 그 말은 불공제가 더 제재예요. 매입자는. 아시죠?
아시죠? 가산세보다는 매입세 불공제가 더 큰 제재예요. 정확할게요. 자, 여기 공급받는 자는 이거 외우셔야 돼.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가 지연 수치해도 됩니다. 이거 말 문제로 부작위 장난치거든요. 지연 수치하면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 틀립니다. 공제가 돼요.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아셨죠? 하지만 매입자의 공급가액은 매입가액이란 얘기예요. 알죠? 매입가액의 0.5% 때려요. 0.5%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외우실 필요 없는데 매입세 공제를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미수치는 매입세 불공제야. 얘가 더 죄질이 안 좋죠. 되셨어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고요. 일단 한 번 죽였죠. 맞죠? 가산세를 안 때려요. 가산세까지 때리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라고 정준하가 그랬잖아요.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모르는구나. 연세가 좀, 나이가 좀 어리셔가지고, 2004년도에 한 거거든. 아시는 분들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에요? 글쎄요. 없어요. 외우셔야 돼. 아시죠?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알겠죠? 자,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닙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맞죠? 그럼 이제 누구한테 전송을 해줘야 되냐면, 국세 청장한테 그 발급 명세서를 전송을 해줘야 돼요. 맞죠? 이거는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내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그러면 다음 날까지 전송해, 다음 날까지. 아시죠? 왜냐면 전송은 여러분들 클릭 몇 번 하면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전송을 국세청장한테 하는데 이건 누구만 하냐면 매출자만 전송해요. 아시죠? 그래서 매입자는 매출자가 전송을 하든 안 하든 매입자가 전송금은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 무조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쪽 전송 쪽은 가산세가 매출자밖에 없어요. 의무가 매출자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말문제. 일단 근데 내가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을 제때 했대요. 그럼 이게 국세청 서버에 보존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래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그 세금 계산서를 모아놓은 합계표, 요약한 표인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제때 전송하면 합계표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 서버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시죠? 말문제 대비 비슷하시겠어요? 아시죠? 굳이 가산세는 안 할게요. 요거 잘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가산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가산세가 얘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 최근에 얘는 계속 꾸준히 내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꾸준히 내고 있어요. 여기는 세율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산세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문제 출제하면 거의 3점 깝니다, 감점으로. 한 문제 출제하면 2점 정도 까요. 가산세가 중요한 동네이기 때문에. 자, 보실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놈한테 때려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세법상 권리가 있는 놈한테는 가산세를 안 때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어. 그럼 의무 위반이에요? 권리 위반이에요? 권리 위반은 좀 그렇다. 권리를 행사 안 한 거예요?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세금을 안 냈대. 이거 권리라고 하시면 안 돼? 세금 안 낼 권리 있는데요? 어디 가서 해봐, 여러분. 맞아 죽어. 재미없어? 그죠? 세금을 낼 의무 없는데요? 있어요. 세금으로 낼 의무가 없어요. 왜? 맞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낸 건 뭐냐면 의무를 안 한 거니까 가산세 대상인 거예요. 되셨죠? 근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이 300만 원인데요. 내가 모르고 3천만 원 낸 거예요. 공을 잘못해가지고. 아시죠? 이거는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권리를 이상하게 행사한 거예요. 그죠? 얘는 뭐예요? 300만 원을 내면 된 3천만 원 냈으니까 2,700만 원 더 냈잖아요. 얘는 불쌍한 놈이지.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해 나쁜 놈에 대해서 때리는 거예요. 가산세. 즉 반대로 이게 불쌍한 놈은 안 때려요. 아시죠? 2,700만 원 더 냈잖아. 안타깝지. 눈물이 앞을 가리지. 세면서 이러는 거야. 이놈 시켜. 2,700만 원 더 냈어? 이거 쓰레기 같은 놈. 가산세.
눈물이 앞을 가리죠. 난 더 내서 지금 미쳐 죽겠는데 가산세까지 내래. 더 냈다. 아셨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이쪽 가산세는 여러분들 나쁜 놈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불쌍한 놈은 제재 안 때려요.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신고불성실이잖아요. 우리가 신고도 해야죠, 여러분들. 내가 세금 계산서만 발급했다고 다 한 게 아니에요. 세무서에 신고까지 해야 돼. 아시죠? 근데 이쪽 신고는 어떤 놈만 때리냐면 무신고했대요. 신고를 안 했대. 나쁜 놈이죠. 맞죠? 또는 과소신고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예요. 나쁜 놈이죠, 둘 다. 맞죠? 하지만 과다 신고는 불쌍한 애예요. 너무 많이 신고했어. 세금을. 미친놈이죠, 이거. 맞죠? 그래서 과다 신고는 가산세를 안 때린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 시험에 세무 2급은 뭐만 출제하냐면요. 과소신고밖에 출제하지 않아요. 알죠? 세무 1급은 무신고도 대상인데 세무 2급은 과소신고밖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 별도의 언급이 없어요, 가산세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과소신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외우실 게 뭐냐면 우리가 신고를 의도적으로 안 한 놈이 있을 수 있죠. 의도적으로 아예. 맞죠? 그런 놈은 부정한행위다라고 하고 누가 뭐 탈세하려고. 아시죠?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우리 시험에서는 부정을 내진 않아요. 아직 일반을 일반.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과소신고의 율을 외우셔야 돼. 가산세. 아시죠? 자, 떠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치는 우리가 단기 중에 하는 거죠. 과세기간 중에. 맞죠? 그래서 거기는 금액 기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신고와 납부는 최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세금 기준이에요. 세금 기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세액 기준이 세액 기준. 되셔요? 아까는 전부 다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여기는 공급가액이 아니라 세액이에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잘 났거든요. 그래서 또. 아시죠? 볼게요. 10% 외우셔야 돼. 아셨죠? 10% 외우신다. 일반 과소신고 10%꼭 외우시려고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만큼 과소신고 했잖아요. 100만 원만큼 과소신고하면 네, 거기에 10%인 10만 원 가산세가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주시고 대신에 감면이 있어요. 감면. 자, 우리가 과소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 걸 수정신고라고 하거든요. 안 해주셔도 돼요. 알죠? 그래서 만약에 과소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를 내가 한대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과소하게 신고했네요. 적정하게 신고할게요.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가산세를 일부 깎아줍니다. 신고를 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깎아줘요. 아시죠? 이거를 출제 잘하거든요. 외우시려고 노력하셔야 돼.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전부 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돼요. 나머지는 이거 감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신고 관련 가산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했던 내가 막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을 과소신고한 거. 됐죠?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액도 과소신고한 거. 맞죠? 내가 영세율 매출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영세율도 과세사업자잖아요, 여러분들. 과세사업자는 매출에 신고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지금부터 하는 감면은 과소신고하고 여기 영세율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떡하냐 여러분. 벌써부터 20분 지났어. 20분. 어떡하지? 에어컨 틀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래? 어떡하지? 이게 문제점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이론 살짝 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졸아.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잘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 주무실 때 아니라고. 돈 안 아까워요? 그냥 학원에 오시는 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의무적으로 오시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실 거면 여러분들 그냥 학원 안 오시는 게 낫지.
응? 20분 했다고 좋은 게 뭐예요 이거? 해보셨으면 아실 건데 여러분들 우리 세무 2급 이상부터는 실기하고 이론하고 관련하면 실기 없는 거 이미 계속 해봐서 아실 건데 맞죠? 거래처 등록 이런 거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들 절대 실기만 잘하면 되지 이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세무 2급서부터는 진짜 다 여러분들 지금이요 그냥 실기만 잘하면 돼 70점이니까 아니야 아시죠? 세무 2급서부터는 이론만이 틀리지 않아요. 합격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론을 많이 틀리셔서 세무 2급 이상 합격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셨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소홀히하시면 안 돼. 아시죠? 제가 회계 1급서부터는 회계 1급 때는 이론 잘 못하셔도 실기 때 합격할 수 있어요. 이만해요. 회계 1급 가르칠 때는. 근데 세무 2급서부터는 그렇게 안 돼요. 안 통해요. 문제가 합격률이 한 50% 찍지 않는 이상은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계속 어저께 부가가치세 여태까지 하면서 수출 실적 명세서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 거진 이론 모르면 실기 못하잖아요. 맞죠? 주무시지? 자, 볼게요. 아니면 잠을 깨시려는 노력을 좀 하시고 피곤하시면 자, 보시면 시험이 2달 남았으니까 여유로우신 거예요. 나중에 또 들으면 되지? 이 생각? 그것도 괜찮고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보시면 자, 일단은 신고를 만약에 내가 법정 신고 기한을 지켜서 신고하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7월 25일날 신고하면 문제 안 삼아요. 당연히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해야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1, 2번은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2번 시험에 많이 내요. 2번. 아시죠? 특히 2번은 반드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주로 시험이 뭘 내냐면 내가 예정 신고 때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때 해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럼 우리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는 텀이 몇 개월이에요? 텀이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주로 여기 1개월 조가 3개월 이내 많이 걸려요. 아셨죠?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동그라미 1번도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아셨죠? 나중에 여러분도 혹시라도 세무 2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재경관리사나 세무 1급까지 하시면 1, 2번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진짜로 여러분들 세무 1급 하실 때 나중에 세무 2급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세무 1급 때 고생 부지하게 해요. 재경관리사랑. 이거 진짜입니다. 혹시라도 세무 2급에서 끝내실 분은 상관없어요. 알았어. 내가 근데 좀 더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미리 해서 나쁜 게 없어요. 절대. 회계하고 세법은 항상 여러분 계속 뭔가 쌓이는 거지 회계 1급 때 안 회계 1급 때 배웠던 게 회계 2급 때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세무 2급 때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 쌓이기만 하는 거지. 보시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1개월 이내에 신고했다라고 하면 90%를 깎아줘요. 근데 조심하실 건 90% 곱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산세니까 90% 깎아준다라는 건 10%는 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과소신고했대. 그럼 일단 10%니까 여기 10%니까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90% 깎아준대. 그럼 얼마 내라는 거예요? 좀 만 원 내라는 거지 9만 원 내라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 중에서 90% 깎아주면 만 원 가산세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 90% 따라 외우시는 게 아니라 감면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안 외우시면 이거 못할 확률이 높아요. 조심. 이 실수하는 분들 꽤 봤어, 제가. 이 실수 꽤 하십니다. 실제로 감면 안 해가지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입니다. 납부. 자, 납부 지연 가산세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납부를 늦게 하면 할수록 이자가 붙습니다. 그게 납부 지연 가산세예요. 아시죠? 그리고 요 납부 지연은 우리가 감면이 없어요. 신고 불성실은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해보면
일단은 납부지원 가산세도 마찬가지예요. 미납, 미달만 제재되네요. 미납, 미달 납부. 이 두 개가 나쁜 놈이잖아요. 과다 납부는 제재 없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기간 곱하기 이거 안 해오셔도 됩니다. 아셨죠?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곧 실기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짝대기는 방금 했었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도 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니까 똑같이 아까처럼 감면 있다라는 거예요. 과소신고하면. 아셨죠?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교재 피시고 실기하죠, 여러분들. 컴퓨터 켜시고.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요. 560페이지에요. 560페이지. 자, 교재 560페이지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요거랑 자, 560페이지의 실무 예제 볼게요. 자, 거기 회사 코드 2000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죄송한데 그냥 2000번이 아니고 2100번으로 할게요. 2000번이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시죠? 그래서 좀 깔끔한 상태 만들기 위해서 그냥 2100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2000번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죠? 자, 회사 2100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560페이지 실무예제 1이고요. 요거는 가산세 없는 예제입니다. 가산세가 없는 예제면 쉬워요. 실제로. 자, 실무예제 1번 볼게요. 자, 읽어보면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관련 전표 입력 및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그건 뭐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지 말고 부속서류 작성하지 말고 그냥 신고서만 해 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갈게요. 자, 신고서 들어오셨죠? 신고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아시죠? 7점짜리로 거진 냅니다. 당연히 부분 점수 있고요. 자, 날짜는 1월 1일부터, 네, 1월 1일부터 12월에 3월 31일. 아니요, 누르셔도 아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어있죠? 그죠?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비어있게 출제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언급된 내역을 보고 이제 신고서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셨죠? 자, 첫 번째 점 볼게요. 매출 자료의 첫 번째 점. 자, 읽어보면 자, 제품을 매출 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매출이 2억 4천만 원이랍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래요. 그럼 해석하면 10% 과세 매출한 거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출 유형의 과세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훑어보시고 얘 몇 번에 입력하면 될까요? 맞아요. 1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1번이 과세잖아요. 빨간색이 매출이 저기 매출색이라 되어 있으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 2억 4천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조심할 건 여기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부가가치세 포함 줄 때 많거든요. 아시죠? 근데 여기 부가가치 제외된 금액이 제외된 금액. 알죠? 그래서 2억 4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이 신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여기에 세금계산서라고 돼 있지 전자라고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세금계산서 있으면 무조건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종이 발급했다고 여기다 안 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면 전자든 종이든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절대 자발적으로 여기 자의적 해석하시면 신고서 진짜 망해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볼게요. 자, 제품 카드 매출 판매액 33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10% 과세 매출이고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매출 쪽이 카과죠. 몇 번에 넣으면 될까요? 맞아요. 3번. 이걸 못하시는 분은 없어 잘.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과세 쪽 얼마? 그렇죠. 300 해야 되겠죠.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300만원을 3번에다가 여기까지는 잘 못하신 분은 없어 실제로. 자, 이제 문제는 네 번째 점인데 일단 세 번째 점 볼게요. 자,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 수출 매출이 5천만원이다. 그럼 우리가 수출이면 영세율이죠. 그럼 영세율 매출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5번 아니면 6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몇 번일까요? 맞아요. 6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출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하네요. 한다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안 해요. 맞죠?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니까 여러분들 맞죠? 못한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럼 몇 번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죠? 6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매출의 기타가 세금 계산서 아니다라는 뜻이라면서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영세율 기타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금액은 5천만원이죠. 근데 조심하실 게 가끔씩 시험에 지금처럼 금액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환율도 같이 줄 때가 있어요. 아셨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선적하기 전 환전한의 환율 나머지는 선적일의 환율 그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신고일의 환율로 여러분들 현혹합니다. 신고일의 환율 안 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네 번째 점 별표예요. 자, 네 번째 점 별표고요. 자, 좀 볼게요. 네 번째 점이 좀 문제가 좀 나사가 좀 빠져 있거든요. 해보면 자, 당사의 제품 원가는 700만원, 시가는 1000만원을 매출처에 무상제공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출제해야 돼 원래. 이 제품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음 요런 게 추가가 되긴 해야 돼요 원래는. 알죠? 그래서 그 문구가 실제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점은 여러분들 우리가 뭘 물어본 걸까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고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면 매입세 공제만 미리 받고 여러분들 매출세가 안 내잖아요. 이거 간주공급이 간주공급. 응? 기억나세요? 간주공급? 그래서 이거 처분한 것으로 의제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간주공급이고요. 자, 간주공급이면 여러분들 10%로 과세해요? 안 해요? 간주공급. 응? 하죠. 처분하고 우리 간주공급이 처분한 것으로 본다에 10%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과세매출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간주공급은 원칙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안 해요? 못하죠 여러분들. 맞죠? 실제로 처분한 거 아닌데 어떻게 발급을 합니까? 맞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10% 과세매출인 거잖아요. 그럼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4번입니다. 기타가 세금계산서 아니다 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되셔요? 또는 여기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은 뭘까요? 보기
정규 영수증 외예요. 요게 정규 영수증이 적격 증명서류 얘기하는 거예요. 적격 증명서류 외 매출이니까 우리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서류를 발급하고 10% 과세 매출할 때도 4번 입력하게 돼 있어요. 즉 4번이 건별 입력하는 거예요. 건별. 아시죠? 종합하면 4번이 건별이에요. 좀 이따가 매출 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입력하고 교재 따로 매출 칠 겁니다. 되셨죠? 그럼 여러분 여기 얼마 입력해요? 맞아요. 1000만원. 이거 간주공급은 나쁜 놈이니까 시가로 제재 때려버리죠, 여러분들. 맞죠? 원가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시가 넣으셔야 됩니다. 1000만원. 됐고요. 혹시라도 간주공급을 안 배우셨으면 제가 별도로 그 학원 카페는 아니고, 저희 학원, 단톡방에 있죠? 우리 학원 단톡방. 여러분 그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 동영상 그 거의 3시간짜리인데 그거 올려놓을게요. 아셨죠? 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시면 됩니다 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시고 알림 설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제발 돈 좀 벌게. 자본주의 노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점 볼게요. 매출 자리 5번째 점. 자, 고정자산 매각. 즉 감가상각자산 판 거죠. 감가상각자산을 팔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1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했대요. 그러면은 10% 과세 매출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죠. 맞죠? 그럼 일단 매출 쪽이 과세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매입 쪽은 감가상각자산하고 감가상각자산 아닌 거 구분했었잖아요. 매입 쪽은요. 보시면 매출 쪽은 구분 없어요. 아시죠? 매출 쪽은 감가상각자산을 팔든 감가상각자산 아닌 걸 팔든 세금 내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번 입력하면 될까요? 그러면 1번이 1번. 1번에 1000만원 더 붙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래서 1번을 2억 5천으로 돌리시면 될 거예요. 1000만원 더 해가지고. 자, 되셨나요? 자, 이제 매입 쪽 보겠습니다. 매입 쪽. 자, 매입 쪽의 첫 번째 점 별표입니다. 매입 쪽의 첫 번째 점은 별표. 이거 조선말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한국말 해석 좀 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은 9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금액은 9천만원이란 얘기예요. 자, 이중 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이 1,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고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매입액 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다. 그럼 이제 한국말 해석해 볼게요. 한국말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일단은 만원 생략할게요.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총 9천만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우리 매입 쪽은 감가상각 자산과 아닌 거 구분한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 아닌 걸 일반이라고 한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 고정 이렇게 나눌게요. 실제로 요따구로 내요, 시험에. 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일단 기계장치를 얼마 주고 샀대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1,500이라 돼 있죠, 여러분들. 1,500.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이 얼마란 얘기예요? 7,500이 500. 왜냐면 접대를 여러분들 건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감가상각자산으로. 그래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접대는 당연히 여러분 일반. 아시죠? 그래서 일반 세금 계산서 받은 게 7,500만원 있다. 그 뜻이 일단은 해석하면. 근데 다시 500만원 접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에서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은 게 7,000이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머지가 불공제 받은 세금 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이 500만원이다. 이 뜻입니다. 조선말 해석하면.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일단 이렇게 나눠져요.
되셨죠? 그럼 일단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 있잖아요. 몇 번에 넣어요? 신고서. 세금 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 맞아요. 10번에 넣어야 되거든요. 질문입니다. 10번에 7,500 넣어요? 공제되는 7,000 넣어요? 7? 1,500입니다. 어저께 기억나시나요? 우리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라고 했죠. 앞에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라고 돼 있어요. 세금 계산서 공제분이라고 돼 있어요. 세금 계산서 여기 여러분들 수치분이라고 돼 있어요. 어저께 매출자가 탈세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받으면 다 집어넣어야 된다면서요.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은 7,500이 7천만 원 아닌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무조건 10번 아니면 11번에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쪽이에요.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수치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무조건 다 넣습니다. 세금 계산서 수치분은. 아셨죠? 자, 그럼 10번에 7,500만원 넣으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매입 쪽은 세액도 별도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세액은 750이죠. 부가가치 별도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750. 자, 그리고 기계장치는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응? 그것도 11번에 넣으면 되겠죠? 고정자산 매입하고 세금 계에서 받은 거니까. 되셨어요? 자, 11번에 1,500만원과 15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세액으로.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해석하면 이거예요. 해석하면 내가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일반 매입이 7,500이고 맞죠? 고정자산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은 게 1,500이다 이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얼마는 공제가 되지 말아야 돼요. 500만원만큼은 접대 목적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걸 한 번 더 입력을 해서 드러내줘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16번이에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쪽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은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넣고 다시 세금 계산서 불공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한 번 더 넣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16번에다가 금액 집어넣으시면 아마 안 뜰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명세서가 하나 뜨거든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명세서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른쪽에 명세서가 뜨는 거 오른쪽에 입력해야 왼쪽에 자동 반영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입력할 게 여기 50번부터 52번 쪽이 되겠네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그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50번이 뭐냐면 얘가 전액불공제가 50번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면세 등 사업부는 우리가 겸용사업자는 일부 우리가 면세사업했으면 매입세 불공제에 됐었죠. 일부. 맞죠? 근데 신고서에서 51번을 내진 않아요. 아시죠? 세무이급은 신고서에선 주로 100% 불공제만 냅니다. 아시죠? 전액불공제이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건 일부 불공제 아니잖아. 전액불공제지. 되셨어요? 50번에 얼마 입력해야 돼요? 맞아요. 500만원과 5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깜짝이야. 자,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왜냐면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내가 여기 입력하는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스타일이 되거든요. 요거예요. 뭐냐면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일단 일반 매입이 7,500, 고정자산 매입이 1,500이다. 이 뜻이에요. 일단 받은 거. 아시죠? 근데 이 중에서 500만원만큼은 공제가 되지 않는 놈이어서 최종적으로 매입세 공제될 금액은 8,50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9천만원이 세금 계산 받은 총액. 맞죠? 이 중에서 500만원 불공제 빼내면 8,500만원의 매입세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아시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 아시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자, 됐고요. 이왕 한 김에 이것도 좀 할게요. 그 여러분들 다시 이제 오른쪽 보시면 그 오른쪽에 여기 54번 전자신고세 공제 보이시나요? 여기 54번 보여요? 얼마죠, 얼마? 10,000원이에요. 10,000원 외우셔야 돼. 시험에 뭐 전자신고했다라고 하면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알죠? 참고하시고. 자, 매입 자료의 두 번째 점 볼게요. 읽어보면, 자, 원재료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는 금액이 66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다. 그럼 얘는 매입 쪽에 카바잖아요.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그죠? 그럼 얘는 일단 몇 번 입력해요? 몇 번? 10? 응? 그죠? 14번. 그 밖에가 세금 계산 아닌 거, 매입 쪽은요. 그 다음에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 맞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14번인데 14번도 여러분 클릭하시면 금액 못 넣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14번이 5시 방향에 또 명세서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항상 오른쪽에 명세서가 뜨는 건 오른쪽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요. 아셨죠? 자, 몇 번에 입력해, 몇 번에? 41번이죠. 원재료는 감가상각자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자산 아닌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41번에 얼마? 600 넣어야 돼, 600. 60. 네, 그래서 여기에 600하고 60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매입 자료의 세 번째 점 볼게요. 자,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 2천만원이 있다. 그럼 얘는 매입 쪽에 영세죠, 여러분들? 매입 쪽에 영세. 그럼 얘 몇 번에 들어가면 될까? 몇 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차이점이 매출 쪽은 과세 영세 구분이 있거든요. 매입 쪽은 과세 영세 구분이 없어요. 그죠? 몇 번에 넣으면 돼요? 몇 번에? 몇 번? 14번? 일단은 10번 아니면 11번에 넣어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영세 여기는 10%라고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세율이든 10%든 세금 계산서 받으면 10번 또는 11번에 넣는 거예요. 이제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원재료 구매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번에다가? 또 10번이 되겠죠, 10번이? 그래서 10번에 9,500만원. 세액은? 세금 안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영세율이면 매입세 부담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료는 세무1금용입니다. 세무1금용. 아시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고서에 또 잘 나오는 걸 몇 개 안 했거든요. 보시면 저기 21번 쪽 보실래요? 아래쪽 21번? 21번 보시면 여기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말 그대로 예정신고 때 우리가 원칙적으로 환급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미완급된 세액이 얼마 있다라고 하면 밭쪽에 입력하시면 돼요. 얘는 문제 그냥 줘요. 얼마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됐어요. 좀 쉬죠, 여러분들. 좀 10분 쉬었다가요. 우리 그 신고서 문제 두 문제 풀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가산세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2교시 때는 가산세 있는 거 저랑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고서를 두 문제 푸시는 거예요. 가산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맞죠? 10분 쉬겠습니다. 네, 55분에 시작, 55분에. 8시 5분에 시작하죠.